다 팔렸대요. 다 솔드아웃 됐대요. 내노라 하는 제일 쓰레기 엔진을 레인지 Yeah. Ayo, what's good, Aiden fam?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다시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번 영상에서 약간 좀 슬픈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좀 죄송스러웠는데, 네,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뭐 이런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다음부터는 그런 비디오 이제 안 만들 겁니다. 이제 항상 약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항상 밝은 모습, 웃는 모습만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로 하는 컨텐츠입니다. 약간 날로 먹는? 날로 먹는 거보다 이제 자동차 뉴스,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는 자동차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마 한 일주일에 한 번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은 뭐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기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대답도 뭐 해드리고 뭐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파일럿 방송에 비슷하게 하는 건데, 아무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RS6 아반트가 미국으로 드디어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뉴스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RS6 아반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안 들어온 지가 25년 정도가 넘어요. 네, 트윈터보 4리터 8기통 V8 591마력의 590파운드 토크인데 11만 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그냥 대충 환산을 하면 1억 1천 정도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단위를 1불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이 차 경쟁하는 자동차들이 약간 좀 쟁쟁해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즈모가 이제 똑같이 8기통 550마력에 이제 근데 좀 더 비싸서 15만 불에 시작을 하는 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쟁쟁한 경쟁자가 이제 머세디스 AMG E63S 웨건. 이 차 너무 멋있죠. 이 차 너무 멋있는데 이 차 또한 트윈 터보 8기통 베이스로 된 건데 마력수는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아마 603마력 603마력에 627파운드 토크. 워낙 AMG가 엔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엔진 하나는 뭐 끝내줄 겁니다. 네, 제가 E63S 웨건을 타본 적은 없지만 다른 AMG 자동차를 탔을 때 엔진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줬어요. 네, 정말 수제 엔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 그 엔진 빌드하는 사람이 마스터 메케닉이 이게 엔진을 빌드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인도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만큼 약간 좀 역사도 깊고 약간 좀 뼈대 있는 그런,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그 자부심?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웨건을 참 좋아하는데, 웨건을 좋아하는 이유가 웨건이 이제 이런 스포츠 웨건 같은 거는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애 딸린 아버지들, 가족이 있고 애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성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와이프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돈은 있는데 약간 이런 자동차? 그게 바로 스포츠웨건의 묘미인데, 스포츠웨건이 왜 좋냐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넓어요. 실내 공간도 넓고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차체가 낮아요. SUV가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긴 한데 SUV는 높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스포츠성 주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차체가 무조건 낮아야 돼요. 왜냐면 롤센터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SUV 아무리 스포츠성의 SUV라고 하더라도 스포츠성의 이제 세단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게 그냥 태생부터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웨건의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렁크가 해치백처럼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이렇게 더 널찍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짐 같은 거를 실을 때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RS6 아반트가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네, 4륜구동에 이제 뭐 3.6초? 3.6초, 지로백이 이제 3.6초 정도 되는 자동차고요. 4륜구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이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는 이제 레인지로버가 또 삽질을 한다고 합니다. 레인지로버 하면은 요즘 좀 인페머스 하잖아요. 한국에서 장고장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안 해주는 것도 좀 유명한데, 이제 이게 왜 웃기냐 그러면은 레인지로버가 BMW하고 합작한 SUV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웃기냐 그러면은 이제 레인지로버 차체에 BMW 엔진을 넣는 건데, 어떤 BMW 엔진을 넣었냐 그러면은 N63 트윈터보 V8 8기통 엔진을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BMW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 N63 8기통 엔진이 얼마나 쓰레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BMW가 내놓으라 하는 제일 쓰레기 엔진을 레인지로버 쓰레기 N63 트윈터보 8기통은 이제 7 시리즈에도 들어갈 기억이 있고, 그리고 X5에도 들어갔고, 뭐 6 시리즈 뭐 이런 것도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문제는 얘네가 문제 진짜 많아요. 인젝터 페일리어서부터 시작해서 타이밍 체인 가이드, 배터리 문제, 밸브 문제, 오일 컨섬션 문제, 그냥 아주 잔고장의 합작품이라고 하면 돼요. 솔직히 근데 BMW가 8기통은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직렬 6기통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지, 네, 8기통은 항상 대부분 그냥 쏘쏘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못 만든 엔진이 이 N63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 엔진을 레인지로버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네, 안 웃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제 콜벳입니다. 네, 콜벳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콜벳이 엔진을 미드십에 넣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익사이팅한 뉴스인데, 그거보다 더 익사이팅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격이 정말 너무 착해요. 저는 약간 가성비충인데, 그냥 뭐 설명 들어갈 필요 없이 저는 가성비충이에요. 그래서 콜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콜벳이 슈퍼카를 그냥 아주 작정하고 그냥 쳐 부시려고 요번에 이제 엔진을 미드십에다가 넣고 출시를 하는데, 가격이 무려 6만 불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6만 불에서 시작하는데 더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여러분, 지로백이 2.9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미친 거예요. 이제 그냥 웬만한 엔트리 레벨 페라리, 맥라렌,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거의 동등 비대비대하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가속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시 콜벳답게 8기통 푸시로드 방식의 6.2L LT2 엔진으로 나오고요. 8기통 이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푸시로드 방식이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 구식이라고 하면 또 구식이에요. 근데 구식이라도 이 LS, LT, 콜벳이 만드는 정말, 아니 콜벳이 아니라 쉐볼레에서 만드는 너무 대단한 엔진이기 때문에 솔직히 깔래야 별로 깔 게 없어요. 그리고 푸시로드 방식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많아요.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차체를 엔진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엔진입니다. 뭐 그리고 LS 엔진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드리프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거의 모든 레이싱에서 많이 사용되는 엔진이라서 내구성도 굉장히 튼튼하고 가격도 착하고 부품 구하기도 용이하고 튜너도 굉장히 많고 아주 좋아요. 그 LT 이제 여기 콜벳에 들어가는 LT 엔진이 그거의 이제 다음 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6만 불 시작인 자동차에 무려 지금 정말 대단한 게 드라이 썸프 방식의 오일 피드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레이싱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제 다 웻 썸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일팬이 엔진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오일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루브리켄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주는 건데, 이제 드라이 썸프 방식은 이제 시스템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오일을 그 따로 있는 모터에서 그냥 모터 힘으로 그냥 피드를 해주는 거예요, 엔진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드라이 썸프 방식이 이제 스포츠카 빡세게 굴리는 자동차에는 꼭 필요한 방식이 이제 드라이 썸프예요. 다 레이스카에도 들어가는 게 드라이 썸프고,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컨벤셔널 웻 썸프는 이제 오일팬 여기 밑에 엔진 오일이 있으니까 코너를 빡세게 돌 때 이제 그래비티에 의해 가지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오일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오일 스타베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일이 원활하게 서큘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엔진이 이제 뻥 날 수도 있는 건데, just the fact that 그 콜벳이 요번에 드라이 썸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하드코어하게 빡세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심플하게. 정말 빡세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같이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층 기대해라, 딱 그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 썸프 방식이 옛날 C6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G06 상위 버전, 스포츠카 버전에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베이스 모델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제가 이거 가격대를 여기 이제 딱 띄워드릴 텐데, 가격대를 딱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제 6만 불, 6만 5천 불에 이 차가 나온다고 예전에 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는 했죠. 그래도 그 콜벳 탈만한 거 하려면은 7만 5천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옵션이 좀 들어간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다. 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 불의 시작이죠. LT1 트림이 이제 6만 불의 시작이에요. 거기다 G51, G55 이제 트림 이제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가 지로백이 2.9초 대가 나올 수 있다는 그 패키지인데, G51 패키지가 5,000불이에요.
그리고 LT1, 솔직히 LT1만 타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솔직히 이런 스포츠카는 막 옵션 막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어요. 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차피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이게 럭셔리 브랜드도 아니고. anyways,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5,000불만 돼도 이 차는 정말 탈만한 자동차라는 거. 그러니까 G51 패키지는 꼭 넣어야 한다는 거.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이제 쿨링하고 미션하고 이제 서스하고 다 잡아주는 거라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51 패키지는 머스트 해브고요. LT2는 솔직히 갈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이제 LT1에 이제 그거 G51 패키지만 넣으면은 정말 경이로운 자동차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살 겁니다. 꼭 지금부터 돈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고 싶은 자동차 목록들 지금 다 제쳐놓고 콜벳만 이제 목표로 하고서 지금 제가 달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벌써 요번 연도에 생산되는 콜벳은 다 팔렸대요. 다 솔드아웃 됐대요. 네, 이미 프리 세일로 다 들어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이름 적고 디포짓 넣고 해가지고 다 끝났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년까지 이제 돈을 빡세게 모아가지고 이제 차를 사야죠. 네, 이제 다음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콜벳이랑 좀 이어지는 거예요. 도요타 수프라가 이제 드디어 판매를 시작하고 굵직굵직한 유튜버들은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제 몰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여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지금 누가 토요타 수프라 사냐, 5만 불 주고 그쵸, 왜 사, 10,000불만 더 주면은 콜벳 살 수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거의 모든 퍼포먼스 나오는 자동차들이 지금 콜벳 때문에 죽쓰고 있는데, 지금 큰 타격을 입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GT500 머스탱 하고 이제 도요타 수프라가 아닐까 합니다. 네, 뭐 도요타 수프라 뉴스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도요타 수프라는 그냥 솔직히 지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콜벳 사지, 에이, 수프라 안 사죠. 마력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 자체가 뒤에 있는 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뒤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엔진 뒤에 있네, 이게 아니라 엔진이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고는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미드십, 리어 미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anyways,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약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170하고 190이 똑같이 운동해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봤자 190이 NBA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엔진이 뒤에 있는 거는 레이싱 이제 스포츠 주행성에 있어서는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네, 비교 자체가 불구해요. 네, 그래서 쉐볼레에서 이제 기를 쓰고 이제 콜벳을 엔진을 뒤에다 넣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막 약간 그 콜벳 퓨리스트들이 막 콜벳 엔진이 뒤에 있는데 무슨 그게 진정한 콜벳이냐, 콜벳 엔진은 앞에 있어야지. Man, shut the fuck up.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엔진 뒤에 달리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레이싱에 있어서는. 물론 데일리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는 별 안 좋은 점이 많지만,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네, 이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면 약간 좀 웃긴 뉴스인데요. 뭐가 웃기냐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옥션에서 1939년 포르쉐 타입 64라는 자동차가 팔리려고 했는데, 엄청난 고가에 팔리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산이 된 게 되게 약간 웃긴데요. 왜 웃기냐 그러면은 이 차가 원래는 한 200억 정도에 팔리려고 했어요. 근데 200억 정도에 팔리려고 했는데 막상 옥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700억이 된 거예요. 700억으로 치솟더니 갑자기 옥션이어가 170억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더니 막 수근수근 하더니 이제 막 난리 나고 이제 취소가 됐죠, 옥션이. Million and 70 million now. And 70 million now. $70 million. $70 million now. Against Giovanni at 70 million. And $17 million. It isn't 70. 70 what? It says 70, guys. It's 17. It's a bit exciting to write 70. It might be my pronunciation. We're at $17 million. If it isn't 17, 17 million. 17 million. Whoa, 17 million. And $17 million again. $17 million now. 17 million. Any falls at 17. $17 million. Any...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한 건가? 약간 의도한 약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의도한 것 같지는 않고 옥셔니어가 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완전 아마추어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1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옥션에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이런 자동차는 프레스에서 받는 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이런 거십에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한 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차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우습기도 우스워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의 그냥 돈찌랄 돈잔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 자동차, 콜렉터블 자동차는 거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예술 작품이 이제 그 거래되는 가격이 그냥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돈 굴리게 하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A가 70억 주고 산 다음에 다음 사람 B한테 넘겨가지고 100억 만들고 그 다음 사람 200억 만들고 그냥 이렇게 돈 굴리기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예술 작품이 뭐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가에 거래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는 이건 돈 벌려고 사는 거지. 이 차를 물론 좋아서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차를 운전하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해도 해요. 워낙에 고가의 자동차니까 운전하다가 무슨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뭐 수십억씩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달리지 않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다. 네.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939년 포르쉐 타입 64 같은 경우에는 페란도 포르쉐라고 이제 포르쉐를 만든 그 포르쉐 파운더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뭐 광고를 할 때 이게 정말 최초의 포르쉐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솔직히 최초의 포르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193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포르쉐 자체는 194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 회사 자체가 10년도 전에 그러니까 세워지기 전에 만든 자동차가 무슨 뭐 첫째 포르쉐라고 하는 건지 뭐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네 뭐 그러려니 합니다. 재밌으셨나요? 에이든의 자동차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약간 이제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올린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RS6 아반트 같은 거 한국은 외건이 약간 인기가 없잖아요. 미국도 약간 사실 없는데 요번에 아우디 USA에서 엄청 푸시를 넣었다고 해요. 제발 출시를 해달라 미국에. 아마 한국도 네 푸시를 하면은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한국만큼 이런 외건의 자동차가 어울리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차를 한 대 아니면 2대 정도 굴리는데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가 거의 모든 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건형 스포츠 퍼포먼스 자동차는 진짜 모든 걸 다 잘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저 E63S 외건도 굉장히 AMG 머세디스 벤츠 그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하고 BMW 합작하는 거는 뭐 그냥 웃으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되고 콜벳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콜벳이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 의하면은 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루머하고도 약간 일치가 해요. 왜냐하면은 쉐보레에서 요번에 콜벳의 가격을 너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박매담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거의 팔 수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동차 물론 아직 운전도 안 해보고 나오지 않은 자동차긴 하지만 스펙신만 봐도 이 차는 너무 끌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밑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컨텐츠는 약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Let's get it!